안녕하세요. 캐드 수술집도입니다. 어떻게 또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고 좋습니다. 거의 이제 꽃센추리는 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데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 캐드 해부학 3D 버전 3-5 차례인데요. 3D 버전 3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작업에 치중하지 말고 작업 방법을 공부하라는 어떤 좀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음, 항상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도 그렇고 분석을 좀 해요. 그래서 그리는 거는 시간이 실제 얼마 안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턱대고 그리는 거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라도 저거 내가 어떻게 그리지? 자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명령어를 지금 자주 말씀드리지만 명령어 요거 딱 요거 갖고 하잖아요. 요거 지금 요 몇 개 안 되는 요 명령어만 갖고를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거는 방법론이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릴지, 어떻게 작업을 할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 패턴으로 좀 이제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좋은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3D 결과물을 이런 형태인데 각이 졌어요. 각이 150도. 그러면 여기서 30도 정도 꺾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주 보시다 보면 알 거예요. 요거 동그란 거 하나 그리고 요것도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려서 다 연결하자.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명령어나 어떻게 그리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쪼개세요. 무조건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세 덩어리 그리면 되겠네. 덩어리 그러니까 무슨 좀 고기 같네요. 요 세 개를 그려서 유니온 하자고 판단을 내리시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그리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예요. 이제 투상을 그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 그리고 꺾인 거 그리고 할 건데 보시면 화면 분할을 먼저 해야 되겠죠. 화면 분할을 먼저 하고요. 자, 여기는 3D 각도로 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그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하나랑 요 부위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그려서 유니온을 시키자. 그게 그 형태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시면 요거 검은색 하나, 그 다음 빨간색 중첩이 되어 있죠. 뚝 잘라서 그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니온을 시키면 되니까. 보세요. 자,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쉽게, 물론 저걸 이렇게 요 형태를 따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 되게 무모해요. 쓸데기 없는 짓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그려서 작업을 하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은 요 빨간 걸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요렇게 그리겠다. 뭐냐면 요렇게 해서 뭐 직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만약에 이 분홍색을 이렇게 다 안 하고 이거를 커팅을 해서 여기를 하면 요만큼이 비게 돼요. 요만큼이. 그래서 이 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아예 사각형으로 형태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방법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요. 가장 먼저 이제 원하고 이 원기둥하고 요 부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치수를 활용하죠. 원은 여기 있고 여기 선이 빠졌네요. 네, 아이고 씨. 여기서 요걸 보시면 46이니까 46 하면 여기에 실선이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탑에서 얘랑 요 부위를 가져가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익스트루드 높이는 원기둥은 20, 그 다음에 요 부위는 두께가 10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가운데로 보내주려면 양쪽으로 5씩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그 체인지 명령어를 이럴 때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보기 좋게 갖다 놓고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얘는 P라인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럼 밑에 거만 비폴리로 해서 이제 P라인을 형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두께가 20이었죠. 그럼 익스트루드에서 20 하이드 하고요. 얘를 파줘야 되죠. 왜냐고 물으시면 좀 속상합니다. 서브 트랙으로 팠어요. 자, 하이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5만큼 떠 있잖아요. 떠 있고 10이 되니까 체인지 명령으로 특성 들어가서 고도를 5로 바꿔주시라는 거죠. 자, 떠 있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해서 10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형태가 나왔죠. 뭐 유니언을 바로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 부위잖아요. 요거 경사가 졌으니까 프론트 정면에 경사가 졌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라이트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잠깐만요. 여기 라이트에서 요 부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관련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보시면은 얘를 가져와서 돌려보면요. 길이가 탑뷰가 당연히 여기 경사가 졌으니까 틀려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더 길죠. 여기다가 얘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경사진 부분을 얘가 지금 경사가 졌잖아요. 얘를 로테이트로 돌린다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그대로 요 사이즈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따왔죠.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전체 길이고 로테이트를 일단은 세워 놓을게요. 수직으로 만들고 이 폭은 반지름이 16이니까 32겠죠. 32 사각형 대충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19 그럼 없애 19 그 다음 35 이게 중심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원의 중심이겠죠. 얘가 각이 져서 요거를 그리려 하니 실제 길이가 이 라이트 뷰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요걸 가져와서 지금 얘를 그대로 떠내는 거예요. 반지름 16 INT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뭐 캐드가 정확해서 잡아주긴 하는데 지금 미드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근데 사실 미드 포인트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교차점이잖아요. 얘와 얘의 교차점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요 파란색 점. 그러니까 혹시 미드 포인트 잡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교차점 그 오브젝트 스냅을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클릭하고 이제 16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자, 됐고 요 안에 10이죠. 반지름에서 똑같죠. INT에서 반지름이 10. 반지름이 이게 5네요. 예, 간격이 10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예, 5예요. 다시 서클에서 INT에서 5. 얘도 INT로 잡아줘서 5.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얘는 리전으로
P라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가져와서 3D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가져와서 여기로 한번 놔볼게요. 예. 두께가 어디 나왔죠? 아, 여기 10이죠. 두께 10. 그럼 이제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아, 여기 형태가 이러네요. 아이고, 자꾸 실수를 합니다. 실수. 4분점을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라주고 비포 리전으로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익스트루드 10을 해주고요. 빼줘야 되겠죠. 서브 트랙으로 얘를 빼내겠습니다. 자, 하이드. 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150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수평면은 180도니까 요 부위가 30도겠죠. 그러면 확인 좀 할게요. 자, 아이고, 여기랑 얘죠. 30도 맞죠? 뭐냐면 얘를 X축을 기준으로 30도를 돌리면 돼요. 우리가 항상 90도만 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각이 여기가 150도고 여기가 수평이라고 치면 여기 30도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D 로테이트로 리전으로 풀어주시고 3D 로테이트 해서 여기를 잡고 확대해서 좀 할게요. 자, 3D 로테이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를 잡고 이 각을 기준으로 일로 돌릴 거니까 다시요. 오랜만에 해보는데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그게 이 선과 여기 밑에서 평행인 게 빨간색이죠. X축. 그러니까 빨간색을 클릭하시고 자, 아이고, 네.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반시계. 그러니까 플러스 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얘는 150도고 여기는 30도니까 30을 눌러주시면 30도만 꺾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무브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드를 해볼게요. 자, 제가 계획을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요거 하나 여기 겹쳐진 모습 보이고요.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유니온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별다른 대단한 기술이 있지 않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명령어에서는 이제 별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남아 있는 게. 근데 그 형태 이 각이 꺾이고 그러면 이러죠. 처음에 원래 공부할 때 다 그래요. 각이 근데 생각보다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접하고 이제 개개인이 또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닥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사실 얼마 안 걸렸어요. 뭐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 혼자 휙휙 날아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까라고를 먼저 찾아내고 방법을 구하는 이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3-5까지 보셨다고 치면 물론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 그리는 거는 그냥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업하는 요런 거 하나 그리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요렇게 내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찾아내는 거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역시 같습니다. 이렇게 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왜 120도 나와 있죠. 여긴 또 이렇게 라운딩이 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 뻥뻥뻥. 그래서 이런 이제 치수들 여기에 관련된 치수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투상으로 그려놓고 얘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작업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요거 한 덩어리는 그릴 수 있겠죠. 요거 여기까지. 왜냐면 프론트 뷰를 이렇게 그려서 요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한 판 그릴 수 있잖아요. 경사가 지든 어쨌든. 그래서 구멍 뻥뻥 뚫어주고 유니온. 굉장히 쉽죠. 두 덩어리였다. 이렇게 작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내시라는 말씀. 이거를 하나 더 잘라서 세 등분을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요거 요렇게 세 덩어리에서 붙여주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저처럼 아니면 전체를 그려서도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 전체를 보고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 구멍을 뚫어주는 또 작업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덩어리 따로 그리는 이유는 얘를 뚫어주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수평면에서 그려서 구멍을 그냥 뚫고 얘를 통으로 돌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작업을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자, 갖다 놓고요. 먼저 잠깐만요. 이 정도 좀 더 크게 이 정도. 예, 이 정도. 먼저 요 프론트 뷰 여기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론트 뷰에서 가져와서 자, 이렇게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는데 그냥 이 부분을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거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포 이전으로 작업을 해서 P라인을 만들어 줬고 60이네요. 거미정호 익스트루드 6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돌려줍니다. 90. 자, 이 형태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 내야 되죠. 그러면 리전 풀어주시고 구멍의 위치를 보시면 80이니까 둘 다 40이잖아요. 자, 40에 30이에요. 그러면 라인 여기다 그리세요. 이렇게 해서 40 옵셋. 이거 다 됩니다. 자, 볼까요? 네. 하이드 올라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인터섹 교차점 잡으시고 반지름 20,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주시고 두께가 10으로 나와 있는데 한 용량 잡고 20 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그리고 서브 트랙으로 빼줍니다. 자, 하나 완성됐습니다. 그냥 간단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잘난 체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부위에요. 요 부위. 근데 이 부위가 실제 길이 프론트 뷰도 왜곡이 됐죠. 각도가 있으니까 이제 왜곡이라기보다 실제 길이가 아니죠. 여기가. 자, 요게 실제 길이가 아니고 실제 길이는 이거죠. 이게 이제 실제 길이죠. 이 라이트 뷰에서도 경사가 졌으니까 이 길이가 실제 길이가 아니겠죠. 얘랑. 그래서 실제 길이 얘를 가져와서 아까랑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세워요. 이렇게. 아이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60 해서 이 안에 이제 구멍을 뻥뻥뻥 채워놓으면 되죠. 실제 길이는 여기고 높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이 세로의 길이는 이거고 가로의 길이는 60. 그러면 얘를 이제 돌려야죠. 이렇게 돌려서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제 배열하면 되잖아요. 얘를. 그럼 이 중심선이
이 중심선의 위치만 찾으면 되니까 이 중심선이 이 바닥에서 12, 그 다음에 20, 이게 중심선이라는 거고, 얘는 20씩 간격이잖아요. 그럼 옵셋 20 해서 중심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6인 원을 이제 4개를 그리는 거죠. 자, 아이고 씨. 네, 카피 그냥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자, 이제 이거를 두께가 10 익스트루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리전으로 일단 P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가져가서 이제 작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로 이렇게 요래 가져와서 이렇게 버벅대지, 가져와서 이제 익스트루드 10을 하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서브 트랙으로 하나씩 빼주죠. 뻥뻥뻥뻥. 그 다음에 하이드. 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이거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죠. 로테이트가 보시면 120도 꺾였으니까 이게 모스냅이 켜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60도겠죠 여기가. 보시면 자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요 축을, 이게 Y축이 되겠죠. 얘랑 이 축하고 평행인 게 Y죠. 얘랑 평행하잖아요. Y축을 잡아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려주겠죠. 자, 3D 로테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로테이트. 그래서 자, 축이 이 축이에요. 자, Y축 잡고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각이고 각도는 60도. 그럼 마이너스 60. 무브로 요 끝점 잡고 여기 끝으로 옮겨주면 되죠. 자,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획했던 거랑 보시면 자 똑같죠? 그럼 유니온해지면 끝나겠죠. 작업이라는 것은 뭐 이 익스트루드 이런 뭐 이제 3D 명령어들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4등분을 할 건지 3등분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등분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답이고, 요거를 만약에 한 덩어리로 한다 그러면은 자신이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 덩어리로 간다는 건데 가져와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갖다 놓고요. 자, 이게 잘 될라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지워서 자 이거 리전으로 하나로 만들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저게 60이었죠. 60. 아싸 하고 이제 3D 로테이트를 돌렸어요. 됐어 이제. 그러면 아이고 3D 로테이트로 해서 90도 돌려주고요. 됐어. 이제 여기 구멍만 뚫어주면 되죠. 자, 여기 구멍은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서 아까 40이었죠. 40에서 서클에서 20 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0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하이드. 지금 누가 저 손님이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해서. 자, 구멍은 똑같죠. 자,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뭐 그 똥인데 결국에 이거 손을 대야 되겠네요. 아니면 방법은 있긴 한데 이게 참 라인을 그려서 여기서 이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옵셋 10 될라나 이거? 되네요. 옵셋 20. 이것도 되네요. 경사 똑같이 가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익스트루드가 될라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 그리고 옵셋 12 이건 안 되네요. 에이씨. 결과적으로 아까 그렸던 이걸 그려서 저 위에 옮겨서 익스트루드 저걸 그거
저거 로테이트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옵셋 60 해서 그림은 똑같이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려서 12에 20이었죠. 12, 20. 얘는 20이잖아요. 옵셋 20. 아, 바쁘네요. 원 그려서 원이 6. 결국 이거를 똑같이 그려가지고 얘를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손을 댔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 원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기준을 잡고요. 얘를 익스트루드를 좀 높게 해서 틀어버릴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얘를 익스트루드를 얘가 없으면 작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준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익스트루드 해서 한 30 할게요. 올라왔어요. 볼까요? 자 그러면 얘랑 통으로 얘를 3D 로테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D 로테이트 자 해서 여기를 잡고 X축으로 아까 60도 였잖아요. 자, 이거 뭐죠? Y축이죠. Y축 3D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네, 3D 로테이트해서 왜 이래 3D 로테이트로 여기를 잡고 Y축 2축을 기준으로 돌아야 되니까 Y축을 잡고 이렇게 돌아야 되죠. 이렇게 60도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올라왔죠. 그러면 얘를 아이고 없어지네. 요 점을 기준점 요 점을 요로 옮겨줘야 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3D를 안 만들어도 얘 요 좌표 때문에 이 사각형을 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얘는 냅두고 이렇게 그럼 하이드 들어갔죠. 그럼 서브 트랙 방법은 다 됩니다. 제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서브 트랙 얘 잡고 자꾸 선이 잡혔네요. 서브 트랙 아까 그렸던 선 있잖아요. 그게 계속 잡힌 거예요. 자 얘를 빼줍니다. 결과는 같죠.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까 여기 처음에 했던 요 방법으로 그렸던 게 훨씬 더 편하죠. 아닌가요? 전 더 편한데 예, 이 방법으로 그리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최대한 원이나 이런 거 이 부분을 사실 이거를 언제 할까 말까 했었는데 뭐냐면은 굳이 여기가 각이 쳐 있을 때요. 이거는 뭐 제가 사실 저는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런 거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뭐냐면 자 이런 각이라고 치시자고요. 처음에 각으로 그려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요. 납품을 이 부위를 익스트루드 60을 해서 그 납품을 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오더가 각으로 쳐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있다고 쳐요. 근데 다 납품했던 이 사람이 여기에 라운드 좀 쳐주세요 이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필렛을 써보세요. 필렛 해서 반지름 10 필렛 반지름 10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먹어요. 뭐라고 막 묻습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필렛이나 뭐 챔퍼는 뭐 안 해봤어요. 근데 필렛 시방은 먹습니다. 이 면도리가 다 돼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 어떤 저런 형태들 중에 보면 이제 실제 제품들은 아마 기계 부품들은 이렇게 딱딱하면 만약에 서로 껴지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라운드들이 이제 살짝 돼 있더라고요. 여기 뭐
용접을 하든 어떤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필렛이 먹어요. 그러면 필렛에서 예를 들어서 필렛 반지름을 한 3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도 먹나 볼까요? 밑에도 먹네요. 이런 이제 저 연습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 자 필렛으로 필렛, 이게 안 먹죠. 그래서 이럴 때는 3D 명령, 여기 다른 명령어를 쓰는데 기본적인 거, 이 각 쳐주는 거는 필렛을 그냥 2D에서 쓴 필렛이 먹습니다. 이게 오토 하나 들어가니까 안 먹네요. 그러면 이쪽 한번 해볼까요? 필렛. 네, 여기는 먹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토캐드의 데스크사에서의 원래 뭐 예상을 했던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각 치는 거는 이렇게 먹죠. 잠깐만. 아, 이거 아까 리전이 돼 있어서 안 먹었나? 아니네. 그냥 이런 그 어쩌면 소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뭐 어디 여기저기 쳐보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 다음 뭐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방법론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그 좀 치중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여기에서 보여드렸죠. 요거 왜 얘를 한 덩어리로 그려야 되는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무모하다, 좀 시간이 더 걸리죠. 이렇게 전체를 그려서 파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그 활용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을 좀 그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3D 버전 3-5, 3D 버전 3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말 부지런히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무에서도 밀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거는 조금 더딜 수 있겠죠. 근데 결국 복잡한 부품도 아니면 복잡한 내용도 제가 한 것처럼 쪼개서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여가면 그렇게 뭐 무리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3D 버전 4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3D 버전 4도 이제 작업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다뤄봤던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이 교집합, 인터섹트라고, 이제 교집합이 뭐냐면은 초반에 하고 지금 많이 안 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순서가 있거든요. 교집합이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익스트루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40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게 됐을 때 요 두 개가 교집합,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똑같이 공유하는 부분만 남겨줘요. 그건 약어를 제가 잘 안 써서 모르는데 여기 있습니다. 교집합 하시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거를 왜 사용해야 되느냐가 이제 뭐 궁금도 하실 텐데, 그 버전 4에서는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익스트를 했는데 메일 줘서 20만 할게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요 부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초반에 이거를 막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런 형태들을 하다가 점점점 하나씩 새로운 걸 하시면 습득이 편한데, 이제 요이 땅 하자마자 막 복잡한 내용들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 걔도 못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전 3까지는 이렇게 당금질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버전 4에서는
좀 더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형태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버전 3 끝입니다. 3D 버전 4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